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에서 촬영된 모든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프랑스 특파원에 의해 찍힌 한국 영상이 현재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조작 영상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던 미국 CNN, 영국 BBC 등의 전 세계 유명 언론들에서도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파견을 이어나간 결과 오히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을 증명하는 꼴이 되며 전 세계적인 파장은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전 세계인들은 한국의 어떤 모습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모든 경력을 통틀어도 그날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그날 아침 파리의 뉴스룸은 유난히 긴장감이 감돌았고 전화벨은 끝없이 울렸으며 화면은 동일한 반복 클립으로 깜빡였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서울을 취재한 영상이 유럽의 절반을 완전히 굴욕적으로 만들며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거든요. 화면 속 영상은 어두운 길모퉁이에 무인 택배 보관함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에는 오전 2시 47분이 표시되어 있더군요.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소포를 남겼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카메라는 밤새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고 이내 아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 택배 보관함 주위를 수십 명의 시민이 지나갔지만 모든 소포는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어요. 보관함이 꽉 차서 일부 소포는 길가에 그대로 방치되었음에도 아무도 그러한 택배를 건들지 않았죠. 그렇게 오후가 되자 택배 주인들은 도착하여 휴대폰을 스캔하고 밤새 앉아있던 소포를 침착하게 수거할 뿐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한 선임 편집자가 중얼거리며 커피를 내리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길거리에 전자제품을 두고 떠나는 택배기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3분 만에 도둑 맞을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촬영된 이 동영상은 이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플랫폼에서 수천만 번 공유된 바 있습니다. 한국어 자막에는 서울의 평범한 밤이라고 적혀 있었죠. 테이블 맨 끝에는 무자비한 회의론으로 유명한 수사기자 클레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낀 채 조작 영상임을 확신했죠. 폴란드계 프랑스인 카메라맨 줄리앙과 실용주의 프로듀서인 소피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클레망이 마침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 전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상이야? 소포가 홀로 길가에 방치되고도 도난당하지 않다니 나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줄리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르세유에서는 그 상자들이 10분도 버티지 못할 거야. 소피가 그를 정정했습니다. 10분? 진지하게 생각해봐. 2분도 안 걸릴 거야. 회의실 내부의 모두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한 채로 웃었습니다. 그때 국장이 클레망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BBC는 이미 세그먼트를 준비 중이야. CNN도 마찬가지지. 그러니 우리라고 무시할 수는 없어. 당장 한국에 가서 해당 영상이 진짜인지 확인해와. 다음 서울행 비행기에 너희 팀 모두가 탑승하는 거야. 클레망은 눈을 굴렸습니다. 진심입니까? 우리 전체 팀이 고작 허접한 조작 영상 때문에 한국에 가야 한다고요? 우리에겐 더 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거, 부패 스캔들 등. 그러나 국장은 클레망이 말을 끝마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택배에 관한 것이 아니야. 신뢰에 관한 것이지.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수도가 어떻게 하룻밤 소포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할 수 있을까? 파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죠. 뉴스룸을 나서면서 저희는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줄리앙은 카메라 가방을 조정했어요. 파리를 생각해봐. 택배 배송은 추적하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어. 경찰? 택배 도난은 너무 흔한 일이라며 사건 접수조차 해주지 않지. 프랑스의 몇몇 경찰은 그러길래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하지. 왜 택배로 물건을 구매하냐며 황당한 핀잔까지 주고 있어. 소피는 내 사촌은 리옹에 살고 있어. 지난달 그녀의 아파트 건물에서 사물함을 설치했지. 48시간 만에 자물쇠가 깨지며 모든 택배가 도난당하고 말았어. 결국 무인 택배 서비스는 이틀 만에 완전히 중단되었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레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서울을 천국이라고 믿는 거야? 제발. 그건 그냥 조작 영상이야. 택배를 지키는 경비원을 프레임 밖으로 배치했을 거야. 저희는 몽파르나스 근처의 시끄러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해설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더군요. 한 정치인은 한국이 자신들의 치안을 과시하고 있다면
프랑스에서는 더 엄격한 보안으로 대응해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패널은 무슨 보안이요? 프랑스에서는 정오에 청소년들이 당연하다는 듯 편의점을 털고 있는데 무슨 한국을 따라하니마니 하는 겁니까? 우리는 100년이 지나도 그들을 따라할 수 없어요. 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장면을 바라보며 프랑스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오직 한국만큼은 당연하다는 듯 해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회의감을 잔뜩 품은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클레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더군요. 남을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게 내가 아는 유럽이야. 우리는 사물함은커녕 자전거 거치대조차 보호할 수 없잖아. 그런데 한국인들은 박수를 기대하며 반짝이는 기적을 퍼레이드하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소피는 한숨을 쉬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마르세유의 공유 자전거 프로그램 기억나? 그 주황색 자전거 말이야. 절반은 첫 주에 도난당했어. 나머지도 얼마 안 가 전부 분해되어 철물점 주인만 신나게 되었지. 그런데 서울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라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주겠어. 그렇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유럽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자 곧바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세련된 대로가 아닌 진짜 한국의 도시를 보기 위해 발을 내디뎠죠. 저희는 카메라와 노트, 얇은 회의감만 들고 다녔습니다. 서울은 끝없이 뻗어 있었고 움직임으로 살아 있었지만 파리에서 알고 있던 혼란에 비하면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소피는 작은 카페들이 늘어서 있는 좁은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한국의 도시가 아무리 결함을 숨기려고 해도 작은 거리까지도 숨길 수는 없을 거야. 클레망은 재빨리 낙서를 하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도시의 진실은 기념물이 아니라 구석에 살아있는 법이지. 줄리앙은 카메라를 들고 인도를 휩쓸고 지나가는 한국인 상점 주인들과 학생들을 포착했어요. 이미지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도에는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퉁이 카페에 다가갔을 때 한 노인이 연석에 발을 헛디뎠어요. 클레망이 반응하기 전에 5명의 낯선 한국 시민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더군요. 식료품을 들고 있던 한 한국인 여성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젊은 배달원이 길거리 한가운데서 스쿠터를 멈췄습니다. 2명의 10대가 재빨리 몸을 구부려 넘어진 노인을 들어올렸고 다른 행인이 물을 제공했습니다. 몇 초 만에 노인은 다시 안정을 취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줄리앙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파리에서는 모두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어. 여기 한국에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달려와 노인을 구해주었지. 클레망은 한 번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친절은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본능입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부터 완전히 경악하며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랑스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에 거의 녹아버리고 말았죠. 한국인 바리스타는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살짝 고개를 숙인 다음 테이블에 비치된 디지털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클레망은 기기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감시기계가 분명해. 한국이 감시기계를 통해 조작 영상을 만들어냈듯이 이 디지털 태블릿도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거야. 하지만 호기심에 실험적으로 화면을 두드리던 소피는 이내 밝게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건 파리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걸? 주문을 하느라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지연도 없으며 2초 안에 결제할 수 있잖아. 불친절한 프랑스 직원 때문에 기분이 나쁠 일조차 없어. 실제로 클레망이 이 과정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커피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영수증을 검토하더군요. 어떻게 우리 테이블을 알았을까? 우리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그러자 소피는 테이블에 내장 센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태블릿을 인식한 거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시스템이 즉시 명령을 매핑했고 결국 우리는 앉아서 손가락 몇 번 흔든 것으로 모든 과정을 끝내버린 거야. 클레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할게. 분명 똑똑한 시스템이야. 그런데 이건 불필요해. 한국은 허세를 부릴 뿐이야. 소피는 대답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우리는 1분도 채 기다리지 않았어. 파리에서는 직원을 부르기 위해 20분은 기다려야 해. 벌써 프랑스를 잊은 거야? 맞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고객을 욕하는 직원도 필요 없고 팁에 대한 논쟁도 없었어요. 그저 자리에 앉아서 3초간 손가락을 튕기면 그걸로 되었죠. 그렇게
클레망은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새빨개진 얼굴로 커피를 마실 뿐이었어요. 그래도 커피 맛은 프랑스가 훨씬 낫네. 그가 고민 끝에 내뱉은 말은 쓸데없는 푸념뿐이었죠. 저희는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앞서 걸어가던 소피가 갑자기 멈추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기겁을 하더군요. 길 건너편에는 한 무리의 건설 노동자들이 포장도로를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은 먼지와 무질서, 고함을 예상했어요. 대신 각 노동자는 중앙 시스템에 연결된 태블릿을 들고 다녔습니다. 장벽에는 보행자를 경고하는 디지털 표지판이 표시되어 있었고 다른 경로에는 화살표가 켜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유모차를 끌던 한 여성은 망설임 없이 안전한 길로 지나갈 수 있었어요. 시스템은 도로 보수로 인한 교통 체증 속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인근 신호에 따라 교차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있더군요. 줄리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프랑스에서는 수리가 시작됨과 동시에 인도가 막히고 교통 체증이 터지며 사람들은 지저분해진 잔해를 뛰어넘어 이동해야 해. 클레망은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에 그저 넋이 나간 채 무언가를 끄적일 뿐이었죠. 한국에서 효율성은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대합니다. 시스템이 관료가 아닌 보행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소피는 나중에 조용한 골목에서 또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지는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녀의 눈은 한 작은 가게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과일이 가득 담긴 골판지 상자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손으로 쓴 쪽지에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동전이 든 열린 깡통이 놓여 있었어요. 손님들은 멈춰서서 돈을 떨어뜨리고 과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인 상점이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의 양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판매하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에서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클레망은 그저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완전히 터무니없어. 그는 카메라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사과 2개를 집어 캔에 동전을 넣고 기분 좋게 걸어갔어요. 줄리앙은 속삭였습니다. 오늘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이번이 2번째야. 조직적이지도 않고 조작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웠어. 소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기적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습관이지. 그러니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좋은 모습만 보며 자라나는 거야. 저희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라는 도시의 또 다른 모퉁이를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군중 크기를 감지하는 센서로 조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모일수록 신호가 녹색으로 더 오래 유지되었어요. 버스는 시간표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고 버스 한 대가 너무 빨리 채워지면 몇 분 안에 다른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AI로 실시간으로 승객 수요를 감지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클레망은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인상적이야. 그러나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도시 전역에 구비해둔다면 수십억 달러가 들 것 같아. 하지만 소피는 회의적으로 중얼거렸죠. 아니, 이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시스템이기에 그들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 그리고 효율성은 혼돈보다 저렴한 법이야. 센서는 사고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 오히려 한국이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게 삶을 살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보는 셈이지. 클레망은 격렬하게 썼습니다. 여기서 효율성은 사치가 아닙니다. 경제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카페에서는 한 학생이 발권기에 적힌 한글 텍스트로 고군분투하는 소피를 발견했어요. 학생은 망설임 없이 몸을 숙여 영어로 설명한 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녀를 돕더니 감사 인사도 기다리지 않고 테이블로 돌아가더군요. 횡단보도에서 한 한국인 할머니는 외국인인 저희들이 타이밍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클레망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안내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남성이 줄리앙 대신 버스 요금을 내주었거든요. 줄리앙은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를 물으려고 했지만 이 한국인 남성은 줄리앙이 버스를 타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신의 카드를 2번 태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친절을 베풀어주고도 아무런 유세도 부리지 않았고 그냥 행동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소피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마치 도시 자체가 친절을 베푸는 것 같고 한국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아름다운 친절의 중심에 있어. 그렇게 저녁이 되자 저희는 완전히 압도된 상태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줄리앙은 벽에 기대어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이더군요. 우리는 그들의 소포 보관함을 비웃었어. 우리는 그들의 규율을 조롱했지. 하지만 오늘 평범한 날, 평범한 거리에서 우리는 기술보다 더 희귀한 것을 보았어. 우리는 친절이 정상이라고 믿는 사회를 보았거든. 클레망은 공책을 닫고 넋을 놓고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여기는 극장이 아니었어. 그냥 일상이었지. 그리고 한국의 최첨단 센서, 로봇, 결제 등 시스템이 인류를 대체하지 않고 있어. 한국인들은 그저 그것을 증폭시키고 있지. 어떻게 이런 우수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지?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이야. 유럽에서는 신뢰를 대체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지만 한국에서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거든. 이번에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클레망은 파리를 떠난 후 처음으로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튼 저희에겐 한국 조사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탄을 제쳐두고 본업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렇게 숙소에서 잠시 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서울 거리는 조용한 에너지로 빛나더군요. 저희는 도시의 허를 찌르기 위해 일부러 카메라 없이 호텔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꾸며진 모습이 아닌 현실을 원했거든요. 파리에서는 그런 산책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 1시는 위험, 술주정뱅이, 깨진 유리, 약물, 끊임없는 사이렌 소리를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인도는 부패가 아닌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명 지금은 새벽 1시였음에도 한국인 부모님이 유모차를 끄는 모습에 놀란 저희는 넓은 길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기들은 평화롭게 잠을 잤고 엄마들은 수다를 떨었고 아빠들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전부 연기자들 아니야? 우리를 속이기 위해 고용된 엑스트라 아니냐고. 소피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카메라는 어디에 있는데? 이게 공연이라면 역사상 가장 오래 상영된 연극일 거야. 클레망은 눈에 띄는 짜증으로 노트에 썼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이상합니다. 길을 더 내려갔더니 젊은 버스킹 그룹이 빛나는 가로등 아래에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 박수를 치고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근처에는 유리벽이 있는 카페가 노트북 위에 웅크리고 있는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이 장면은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과 모순되었습니다. 줄리앙은 프랑스에서는 해가 짐과 동시에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는데 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술이나 약에 취해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새벽 1시에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클레망은 아니면 우리 같은 방황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가를 받고 부지런한 학생들을 연기하는 연기자일 수도 있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풍자조차는 어설프게 들릴 뿐이었어요. 배달 로봇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싣고 지나갔습니다. 센서 조명이 경로를 스캔하여 보행자를 부드럽게 피하더군요. 이건 한국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라는 배달 로봇 시스템이었는데 한 아이가 길을 가로막자 로봇은 잠시 멈추고 정중한 목소리를 내더군요. 위험하니 비켜주세요. 아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로봇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소피의 턱이 내려앉았어요. 말도 안 돼. 파리에서는 5분 안에 음식뿐만 아니라 로봇의 부품도 전부 도난당할 거야. 줄리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난당하지 않는다면 장난삼아 불로 태우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며 낙서를 하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좋아요를 받겠지. 클레망은 기계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성능의 센서야. 사람의 제어 없이 스스로 탐색하고 있어. 라고 소피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실시간 5G 네트워크로 구동되는 걸 거야. 즉, 로봇이 도로를 사람보다도 완벽한 정확도로 볼 수 있다는 뜻이지. 지연도 혼란도 없겠지. 5G 네트워크는 끊김이 없으니까.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거리로 건너가 조용히 빛나는 자판기 키오스크를 보았는데 어떠한 도난 방지 시스템도 없었음에도 볼트 하나 풀려 있지 않았으며 화면에 불이 켜진 채 멀쩡히 서 있더군요. 한국인들은 새벽임에도 양심껏 결제를 하고 간식을 꺼낸 뒤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실수로 지폐를 떨어뜨리자 한 행인이 남자가 허리를 굽히기 전에 지폐를 돌려주더군요. 줄리앙은 숨을 죽이고 중얼거렸습니다. 파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행인이 눈치채기도 전에 지폐를 훔쳐갈 거야. 클레망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친절은 공기처럼 주변 환경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희는 횡단보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펼쳐진 상황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교통신호는 저희 외국인을 인식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카운트다운을 했거든요. 소피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언어를 바꿨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근처에 있던 한 학생이 저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영어를 구사하며 정중하게 설명하더군요. AI 비전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카메라가 외국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즉시 번역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죠. 외국인 방문객들도 한국의 도시를 즐길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더니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줄리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낯선 사람과의 눈맞춤을 피하지.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싸움을 의미하거든. 그러나 여기서는 새벽 1시에 도시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채 자정이 지나도 여전히 문을 연 밝은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침착하게 책을 뒤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곧 이곳 도서관의 충격적인 비밀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곳은 지키거나 감시하는 사람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셀프 스캐너는 몇 초 만에 책을 스캔하고 국가 신분증에 연결하여 즉시 대출을 허가했습니다. 소피는 주변을 둘러본 후 눈을 깜빡였어요. 사서도 없고 직원도 없음에도 아무런 소란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모두가 스캔하고 찍고 양심적으로 책을 반납하고 있을 뿐이지. 한 어린 소녀는 소피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휴대폰으로도 책을 빌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훔치지 않거든요라고 영어를 구사하며 유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엄마에게 달려갔죠. 클레망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책을 훔치지 않는다고? 프랑스에서는 무인 시스템이 도입됨과 동시에 책의 절반이 영원히 사라질 거야. 2주일 후에는 그 절반조차 전부 사라지겠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었어요. 기술은 책임을 지고 사람들은 그것에 부응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희는 밤이 더욱 깊었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도시가 이전보다 밝아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불빛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평온한 질서로 거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쓰레기통도 충격을 주었어요. 쓰레기통의 체움량을 측정하는 센서는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도록 즉시 당국에 수거 요청을 보냈거든요. 클레망은 한 장치를 검사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태양열과 무선 통신으로 작동하고 있어. 넘치기 전에 수거 요청을 보내지? 이건 정말 천재적이야. 줄리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쓰레기통이 며칠 동안 넘쳐나지. 쥐와 바퀴벌레들은 도시가 반응하기 전에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말이야. 새벽 2시, 저희는 편의점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대들은 웃으며 지나가고,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은 간식을 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오자 편의점 주인이 나서서 고양이에게 음식을 제공한 후 저희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줄리앙은 속삭였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주인들도 자정이 넘어서조차 낯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 프랑스에서는 가게 주인이 우리가 훔칠 거라고 의심하며 쫓아내곤 했지. 클레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한 친절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소피는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조작을 하는 것을 잡으러 왔어. 하지만 아무것도 꾸며낸 느낌이 들지 않아. 이곳의 친절은 진짜야. 시스템도 진짜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조화가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뜻밖의 모습에 완전히 기겁을 한 채 쓸쓸히 숙소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더더욱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첫날에 비행 피로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강행군을 한 탓에 엄청난 피로로 인해 거의 밤이 다 되어서야 기상했거든요. 저희는 하루를 그냥 낭비했다는 생각에 빠르게 채비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울의 저녁 공기는 구운 향신료, 달콤한 페이스트리, 구운 견과류로 가득했거든요. 맞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저희는 한국의 군중들의 목소리와 불빛이 살아있는 전통 야시장에 도착했던 거였어요. 줄리앙은 카메라를 들어 화려한 혼돈을 예상하며 속삭였습니다. 유럽의 어두워진 시장은 위험, 소매치기, 값싼 위조품을 의미하지. 그런데 여기서는 축제처럼 보여. 소피는 눈을 가늘게 감았습니다. 축제는 보통 깨진 병과 약물, 사이렌으로 끝나곤 해.
환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한번 보자. 클레망은 펜을 들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장은 절도의 번식지야. 한국에 정말로 기적이 존재한다면 이곳은 그 기적을 반드시 드러낼 거야. 저희는 네온램프 아래 빛나는 가판대 사이를 더 깊이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해 보였어요. 한국인 가족들이 구경하고 아이들이 웃고 꼬치를 먹는 청소년들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이내 도저히 믿지 못할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일단 작은 나무 카트에는 붕어빵 등의 한국 디저트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판매자가 서 있지 않더군요. 대신 전에 봤던 과일 노점처럼 손으로 쓴 표지판에는 가격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동전이 가득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 돈을 남기고 또 다른 돈통에 놓인 거스름돈과 디저트를 가져다가 주저없이 떠났어요. 소피는 클레망의 팔을 잡으며 격렬하게 속삭였습니다. 불가능해. 프랑스에서는 그 스탠드가 10분 안에 맨몸으로 벗겨질 거야. 줄리앙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10분이 아니야. 왜 그렇게 프랑스를 과소평가하는 거야? 2분이면 충분해. 그리고 누군가 동전 상자, 지폐 상자도 전부 훔칠 거야. 클레망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가까운 곳에 몰래카메라나 경비원이 있을지도 몰라. 전 세계를 통틀어도 낯선 사람을 현금으로 신뢰하는 상인은 없어. 그 순간 한 할머니가 상자에 지폐를 넣고 붕어빵을 가져가더니 외국인들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한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어서 오세요. 한국을 즐기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팀은 어안이 벙벙해진 채 다음 장면을 주의 깊게 촬영했습니다. 한국에서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장면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야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바빠졌는데 이러한 혼잡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는 빛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노점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노점상들은 꾸짖는 대신 웃었습니다. 한 소녀는 줄리앙의 삼각대에 너무 가까이 달려가서 넘어질 뻔했지만 줄리앙이 반응하기 전에 다른 노점상이 부모를 대신해 사과하며 아이를 부드럽게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소피는 숨죽이며 중얼거렸죠. 사람이 많은 야시장에서도 아이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니 프랑스였다면 부모들이 지갑처럼 아이들을 붙잡을 거야. 아직도 아이 납치 등의 아동 관련 범죄들이 득실되고 있는 게 프랑스니까 말이야.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낮은 의자에 앉아 다른 친절한 한국인 상인이 제공한 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한 무리의 10대들이 음료를 사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소녀는 자신에게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며 음료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려고 하더군요. 그때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낯선 3명의 한국인 어른들이 동전을 그의 손에 떨어뜨리더군요. 망설임도 없고 토론도 없고 반사적이었습니다. 소녀는 반복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음료수를 구매하러 달려갔어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줄리앙은 그저 긴장한 채 웃을 뿐이었어요. 한국에서 관대함은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 마르세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해봐. 그들은 그 돈이 없는 소년을 조롱할 뿐일 것이고 절대로 소년을 돕지 않을 거야.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호의는 사업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죠. 소피는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진짜 무서운 점은 친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주변의 시스템을 좀 봐. 여긴 근사하고 세련된 식당도 아니고 그저 야시장일 뿐이지. 그런데 QR코드 결제 및 메뉴 확인, 인스턴트 모바일 페이가 너무나도 상용화되어 있어. 기술로 강화된 신뢰라는 거야. 한국은 말 그대로 정직은 자연스럽고 도둑질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어. 그녀는 잠시 멈춰서 클레망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은 친절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천재적이야. 한국인들은 그저 좋은 행동을 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에 부응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즐겁게 외쳤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길목이었지만 아무도 긴장한 채 가방을 움켜쥐지 않았고 노점상들도 경고를 외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길고양이들도 아이들로부터 귀여움과 음식을 받으며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줄리앙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혼란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곳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가 있지? 떠날 준비를 하던 중 한 상인은 저희에게 닭꼬치를 제공하더군요. 맛보기 닭꼬치라고 했는데
그는 저희가 그 음식을 구매해야 한다고 압박하지도 않았고 그저 무료로 저희에게 음식을 제공할 뿐이었어요. 그는 그저 저희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는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거의 도망치듯 야시장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야시장에서 나와 향하게 된 곳은 밝은 불빛 아래 빛나는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편의점에 입장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직원은 아무도 안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열대만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방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용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클레망은 중얼거렸어요. 그래,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하지만 이건 감시와 통제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있잖아. 이건 편의를 가장한 완전 감시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일부러 물병을 집어들고 도난 경보 알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카운터에서 태블릿으로 코드를 스캔하고 신용카드를 탭했는데 화면은 그저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안전한 밤 되세요. 라고 말해올 뿐이었어요. 소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경비원도, 직원도, 보안 게이트도 없어. 누구나 나갈 수 있어. 물건을 가지고 그냥 도망가도 모를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무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두가 조용히 물건을 스캔하고 결제하고 떠날 뿐이었죠. 그 순간 한 10대가 들어와 라면과 탄산음료를 집어들고 휴대폰으로 스캔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밤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줄리앙은 속삭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런 가게가 10분 동안 지속되면 기적이라고 불러. 곧 선반은 비워지고 기계가 부서지고 말겠지. 하지만 한국에서 시스템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최첨단은 감시 목적이 아닌 그 반대였거든요. 카메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시스템이 구매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었어요. 한국에서 모든 시스템 디자인은 정직함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결국 그게 모든 것을 바꾼 거였습니다. 저희는 녹색과 빨간색 불빛 아래 빛나는 횡단보도로 다시 걸어나갔습니다. 역시나 AI 신호 시스템 덕분에 많은 보행자가 다가오자 신호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연장되어 가족들이 함께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죠. 줄리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니야. 한국의 도시는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한 걸음 한 걸음 적응하고 있거든. 클레망은 마지못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자동차가 쓸모없이 공회전하는 동안 빨간불에서 5분을 기다리지. 하지만 여기서 신호는 마치 우리의 조급함을 읽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뀌고 있어. 그날 밤늦게 저희는 바쁜 대로를 내려다보는 보행자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센서는 자동차를 추적하고 조명을 조정하고 버스를 조정하며 모든 것이 계속 흐르게 했습니다. 줄리앙은 빛나는 스카이라인을 촬영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해방감이 느껴지네 라고 외쳤습니다. 클레망은 의심과 경외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한국에서 시스템은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오히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효율성이 자유가 되고 있거든.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저희는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숙소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완전히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보다 훨씬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날에 어떤 무지막지한 일이 닥쳐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잠에 들 뿐이었죠. 다음 날의 하늘은 예상보다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차분하고 습한 점심이었던 것이 갑자기 불길하게 변했고 짙은 회색 커튼처럼 서울의 구름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스카이라인을 가로질러 울리고 몇 초 만에 폭우가 쏟아져 거리, 상점 창문, 옥상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앙은 재빨리 카메라를 플라스틱 덮개로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때가 된 것 같아. 어떤 나라도 항상 우수할 수는 없어.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지. 이 정도 비라면 파리에서는 이미 도시가 침수했을 거야. 소피는 재킷을 더 꽉 당겼습니다. 지하철? 30분 만에 침수됐겠지. 항상 똑같은 핑계뿐일 거야. 오래된 인프라? 예산이 없습니다. 클레망은 노트북을 가슴에 꼭 쥐고 폭풍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적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지켜보자. 하지만 자연은 항상 승리하겠지. 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저희 모두는 사이렌, 절규, 정전 등 혼란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서울은 이상하게도 평온한 모습을 유지할 뿐이더군요. 가로등은 한 번의 깜박임도 없이 꾸준히 빛났습니다. 상점들은 계속 윙윙거리며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고 고객들은 침착하게 입장했어요. 자동차는 속도를 줄였지만 당황하지 않았고 전조등은 폭풍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제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불만 없이 우산을 털어내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소피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만, 아무것도 꺼지지 않는다고? 신호등도 더 강하고 밝아 보여. 줄리앙은 길모퉁이의 배수구에서 렌즈를 확대했습니다. 물이 고였다가 빠르게 사라졌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빨려 내려갔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배수는 항상 막힐 뿐이야.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즉시 사라졌어. 한 한국인 행인이 저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친절하게 웃으며 영어로 말을 건네왔습니다. 이 거리는 스마트 배수를 사용합니다. 센서가 물의 흐름을 측정하고 지하로 리디렉션하죠. 터널이 압력을 조절하므로 거리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낯선 사람에게 기적을 설명하는 것이 평범한 의무인 것처럼 우산을 들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후 계속 나아갔습니다. 저희는 홍수 관리조차 눈에 보이지 않고 자동적인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할 말을 잃을 뿐이었죠. 아무튼 저희는 서둘러 근처 카페로 가서 취재를 시작했지만 전력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학생들이 밖에 폭풍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침착하게 노트북을 타이핑하고 있더군요. 화면은 빛나고 와이파이는 여전히 강력하며 커피 머신은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여기가 파리라면 모두가 당황했을 거야. 전력이 끊겨 어둠 속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와이파이는 애초부터 신호 불안정으로 응답하지 않았겠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소피는 그리고 다음날 시장은 현대화를 약속하면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100년 된 네트워크를 탓했을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카페에 자리가 전혀 없어서 다시 포구 속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미 수많은 한국인들이 카페에 335 모인 상태였거든요. 그때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주인은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무료로 제공했거든요. 오늘 밤 비가 많이 내리네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자리는 없지만 이곳에서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이걸 무료로 준다고요? 아니, 그 전에 어떻게 아직 영업 중인가요? 정전도, 방해도 전혀 없는 건가요? 한국인 주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의 전력망은 지하에 있습니다. 홍수는 한국의 전력망에 절대로 손댈 수 없죠. 각 지역마다 백업 저장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고장나더라도 다른 지역은 즉시 복구하거든요. 클레망은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위한 백업?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년 피해를 복구하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경제대국이자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에요. 충분히 감당 가능한 돈이죠. 효율성이 재난과 피해 복구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줄리앙은 소피에게 몸을 기울이며 장면을 촬영하면서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봐. 너무 논리적이고 간단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고도 프랑스는 유럽의 심장이라며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이지.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빛나는 램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우리는 붕괴를 예상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한국은 안정을 기대하고 있어.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야. 밖에서는 물이 계속 밀려왔지만 결코 넘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비를 마시는 것 같았고 급류를 안내하는 수로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길거리 상인들은 침착하게 물건을 덮으며 폭풍이 위기가 아닌 오락거리인 것처럼 고객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클레망은 여기가 파리라면 이미 호수가 될 것이라고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한국의 날씨 변덕은 프랑스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거세지면서 바람이 수면 위로 밀려오더군요. 저희는 창문이 덜컹거리는 것을 보며 정전을 예상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은 여전히 평온을 유지했어요. 디지털 광고판은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교통은 조화롭게 느려지며 지하철 입구는 불을 켜 승객들을 안전하게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소피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있어. 마치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로 내부도 평온할까요? 저희는 아래의 혼란을 예상하며 통근자들을 따라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혼란 대신 열차는 정시에 도착하고
플랫폼은 조금의 물기 하나 없는 상태였으며 승객들은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안내화면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노선이 변경되며 새로운 버스와 열차가 표시되었어요. 한 역무원은 저희의 혼란을 감지하고 모든 터널에는 수문이 있습니다. 물이 오르면 센서가 자동으로 수문을 닫죠. 펌프는 저수지로 역류합니다. 시스템은 저절로 작동해요. 그러니 이런 자연재해에도 한국인들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줄리앙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펌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백업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백업을 위한 백업 시스템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침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상생활의 중복성을 구축한 상태였어요. 한국은 실패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몸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한국의 천재성은 완벽이 아니야. 그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준비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길로 돌아오니 여전히 비가 쏟아졌지만 시장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한 노점 주인은 우산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으며 낯선 사람들에게 무료로 우산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노점 사이를 건너뛰고 상인들은 비가 위협이 아닌 손님인 것처럼 웃었죠. 줄리앙은 거의 부끄러워하며 속삭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인들이 폭풍이 몰아칠 때 가격을 올리곤 했어. 우산? 3배 가격이 되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물건을 나눠주고 있네. 클레망은 빌려간 우산을 돌려주러 온 젊은 남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럽의 냉소주의는 이 비보다 더 빨리 물에 빠져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망이 없는 거야. 몇 시간이 지났지만 단 한 번의 정전도, 침수된 거리도, 발이 묶인 통근자도 없었습니다. 택시도 지체 없이 도착했지만 디지털 미터는 여전히 꾸준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램프 기둥의 유리를 만지며 배터리가 내장된 태양광 전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로등마저 독립성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절대 어두워지지 않는 거야. 심지어 이건 태양광으로 작동하므로 비용이 들지도 않지. 줄리앙은 통근자들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라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문화야. 한국인들은 공항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시스템은 그들을 지원하지만 서로를 지원하기도 해. 마침내 폭풍이 완화되었습니다. 구름이 약간 갈라지면서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반짝이는 네온의 반사가 드러났어요. 그렇게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폭풍이었지만 아무튼 한국은 익사하지 않고 반짝였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평온하게 걸었고 학생들은 여전히 웃었으며 아무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에 줄리앙은 절망한 채 속삭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혼란을 예상했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평온만이 가득했어. 우리는 붕괴를 예상하고 이곳에 왔지만 한국의 신뢰에 의해 강화된 디자인은 모든 문제를 기적처럼 극복하고 있어. 그렇게 저희는 넋이 나간 채 서울의 하늘만 넉넉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비가 개면서 서울 하늘은 날카롭고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택시가 깨끗한 동네를 통과할 때 줄리앙은 카메라를 조정하며 우리는 유명한 한국 공부 기계들을 보러 왔어. 책더미, 숙제에 묻혀있는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소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의심할 여지 없이 아침 식사 전에 방정식을 외우고 밤에 4시간 자는 아이들이야. 한국인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사니까 그들의 도시가 완벽한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딱히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교문 밖의 장면은 저희의 가정을 즉시 무너뜨리며 충격만을 선사해줄 뿐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수십 명의 학생들은 재킷 위에 밝은 조끼를 입고 깔끔한 짝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들어오는 대신 인도를 따라 배치되어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하고 노인 행인들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학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머니를 위해 쇼핑백에 음식을 들고 다녔고 다른 학생은 어린이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줄리앙은 마이크에 속삭이며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피곤에 찌든 학생들은 어디에 있지? 이건 자원봉사자들의 군대일 뿐이잖아. 소피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클레망이 근처 선생님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서 있는 거죠? 이건 의무노동인 건가요?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착취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자 한국인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친절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스스로 봉사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매주 그룹으로 교대하며 봉사를 하고 있죠. 줄리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봉사요? 15살이?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처벌 및 학대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저희의 대화를 엿듣더니 예의 바른 영어로 말해오기 시작했어요. 처벌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인 후 자신보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소피는 여러 번 눈을 깜빡일 뿐이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봉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마저 그러한 남을 대가 없이 돕는다는 것의 의미와 개념을 아주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클레망은 거의 씁쓸하게 속삭였습니다. 프랑스 청소년들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주면 그들은 그저 비웃고 도망갈 게 분명해. 이게 극한의 개인주의 문화에 찌든 프랑스의 한계지. 저희는 이들의 오후 일과도 구경했어요. 학생들은 다시 줄을 섰고 이번에는 초등학생 그룹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어떤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 무거운 배낭을 대신 메주었고 다른 학생들은 아이가 혼자 건너가지 않도록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모퉁이에서 2명의 여고생이 교통체증 근처에서 망설이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다가와 가방을 들고 그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어요. 줄리앙은 속삭였습니다. 저거 봤어? 한국의 청소년들은 경비원처럼 행동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어. 클레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청소년들이 노인들을 안내하기는커녕 노인들의 호주머니를 털고도 거동이 불편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조롱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존중의 아래와 위로 흐르고 있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은 미래조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밝다는 것만을 인지하게 된 채 얼이 빠진 채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의 진짜 임무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건 바로 저희가 프랑스에서 봤던 고가의 소포가 대놓고 길거리에 있음에도 절대로 훔쳐가지 않는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실제로 실험해보는 거였어요. 저희의 첫 번째 테스트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가죽 지갑을 공원 벤치에 떨어뜨린 다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지하지 못한 척하며 걸어가는 거였어요. 줄리앙은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지갑은 열려 있었고 지폐는 반쯤 보이고 유혹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시민들이 지나갔어요. 손을 잡고 있는 젊은 부부, 여전히 휴대폰으로 타이핑을 하고 있는 직장인, 카트를 밀고 있는 노인 등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각자 지갑을 힐끗 보았지만 지갑을 가져가는 대신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2분 만에 한 대학생이 지갑을 집어들고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실례합니다. 이걸 떨어뜨렸어요. 라고 외치더군요. 클레망은 얼굴이 얼어붙은 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은 친절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인 다음 지갑을 클레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줄리앙은 마이크에 속삭였습니다. 파리에서는 그 지갑이 30초 안에 사라질 거야. 마르세유에서는 10초. 클레망은 한숨을 쉬며 모든 지폐가 그대로 남아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나를 냉소적으로 만들기를 거부해. 정말 화가 나는군. 두 번째 테스트는 더 가혹했습니다. 줄리앙은 수천 유로에 달하는 고가의 취재용 카메라 장비를 공원 벤치에 놓은 다음 일부러 무심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쳤어? 아무리 테스트라고 해도 이건 너무 비싼 물건이잖아. 프랑스에서는 일요일 아침에 신선한 크루아상보다 카메라가 더 빨리 사라질 거야. 줄리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오래 나를 지켜주는지 보자. 저희는 멀리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를 살펴본 후 즉시 주변을 스캔하여 주인을 명확하게 찾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카메라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벤치 위로 부드럽게 옮긴 다음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10분 후 줄리앙이 돌아왔을 때 카메라는 한 가지 세부사항을 제외하고는 그가 두고 간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비닐봉지를 덮어 가벼운 비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카메라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손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카메라를 보호했어. 이게 진짜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소피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직함이 아니야. 이것은 책임을 강화하는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야. 그들은 생전 처음 보는 남의 방치된 재산을 유혹이 아닌 일시적인 의무로 여기고 있다고.
그러나 가장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가장 극적이었거든요. 클레망과 소피는 번잡한 보행자 거리 한가운데서 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불어로 외치며 격렬한 제스처를 취했고 시선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줄리앙은 멀리서 촬영을 진행하며 대중의 무관심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몇 초 만에 한국인 구경꾼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영어로 긴장한 채 괜찮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소피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한국어로 속삭였어요. 그녀는 소피에게 진정하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1분 만에 5명의 사람들이 휴지와 물병, 심지어 부드러운 미소까지 보이며 느슨하게 원을 그렸습니다. 클레망은 허탈한 듯이 소피에게 불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 소피는 목소리를 낮추며 흔들었습니다. 여기가 파리라면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조롱하며 비웃거나 그냥 무시할 거야.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낯선 사람들은 공동체가 간섭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을 대신 중재해주고 있어. 저희는 다시 공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줄리앙은 카메라에 속삭였어요. 우리는 3가지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지갑, 카메라, 그리고 싸움이었죠. 모든 경우에 한국인 시민들은 이기심보다 정직함을 먼저 보였어요. 거의 기계적이면서도 그 누구보다 깊이 인간적이었죠. 클레망은 펜을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가 프랑스였다면 우리 영상은 이미 도둑들의 손에 들어갔을 거야. 이미 우리는 취재용 카메라를 미끼로 실험을 진행했잖아. 하지만 문화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갑 실험은 사람들이 정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서울의 디자인이 정직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어요. 공공장소는 밝고 조명이 잘 켜져 있으며 끊임없는 보행자 이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존재했지만 감시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는 미묘한 알림이 있었습니다. QR 결제와 전자 영수증은 도난을 정당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흔적을 남겼습니다. 공원에도 눈에 띄지만 거의 닿지 않는 비상 호출 버튼이 있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항상 몇 초 거리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한국인들의 정직성과 잘 어우러져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거였습니다. 클레망은 거의 넋이 나갔어요. 그는 한국의 천재성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야. 정직함이 자연스럽고 도둑질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공간을 설계해 놓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정직하다고 믿을 때 소수의 유혹도 그대로 멈추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취재는 종료되었어요. 저희는 본사로 영상을 넘겼고 잠시 한국에서 대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서울에서 촬영한 영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용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며칠 만에 주요 매체들은 지갑을 돌려주는 낯선 사람들, 아이들을 안내하는 학생들, 방치된 가방을 지키는 시민들 등의 클립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CNN은 황금 시간대에 저희의 실험을 서울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내보냈어요. NHK마저 토크쇼에서 이를 논의했으며 일부 패널들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르몽드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신뢰가 여전히 존재하는 도시, 어느 날 아침 클레망의 휴대폰이 끝없이 윙윙거렸습니다. 줄리앙은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신음했죠. CNN은 특파원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NHK는 이미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심지어 르몽드도 자신들의 헤드라인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피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직접 한국의 기적을 시험하러 오겠다고 하는군. 주말이 되자 전 세계 언론 특파원들의 한국 도착이 시작되었습니다. CNN의 마크 톰슨은 이미 입국 심사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승무원들과 함께 착륙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아무도 환영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나 권위적이라던 입국 심사관조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NHK의 야마다 유카가 날카롭고 회의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도쿄는 안전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 DW의 한스 밀러는 베를린은 열차를 거의 제 시간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실내 이야기는 확실히 낭만적입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안경을 맞췄습니다. 르몽드의 말이 두부하는 카메라를 들고 속삭이며 진짜라면 프랑스는 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특파원 그룹은 무거운 장비를 가져온 채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줄리앙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환영했죠. 자, 의심을 잃을 준비가 되었나요? CNN 측의 마크가 웃었습니다. 당신들, 한국의 돈을 받아먹은 것은 아니겠죠? 저희 모두는 한국을 폭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갑을 떨어뜨리고 귀중한 장비를 남기는 두 가지 실험에 동의했습니다. 마크는 혼잡한 거리 근처에 $500가 들어있는 가죽 지갑을 떨어뜨리며 먼저 갔습니다. 그는 산만한 척하며 50m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죠. 20초 만에 한 10대가 영어로 정중하게 외치며 그의 뒤를 따라 질주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떨어뜨렸어요. 마크는 즉흥적으로 연기하지 못한 채 카메라에 포착되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빠르다고?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마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가만히 쥐고 있는 지갑조차 소매치기가 털어가는데 한국은 제발 훔쳐달라고 애원을 함에도 지갑을 손에 쥐어주는군. 다음은 일본의 유카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2000짜리 카메라를 벤치에 놓고 일부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벤치에 앉되 카메라에 손대지 않도록 조심하더군요. 한 할머니는 카메라가 가장자리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드럽게 안전한 곳으로 밀어 넣으며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유카가 돌아왔을 때 카메라는 안전했고 메모는 스트랩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로 신주쿠에서는 이미 중고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을 거예요.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은 훌륭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라고 속삭이며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가 계속되면서 외국인 특파원들은 강남, 마포, 종로 등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를 반복했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분실물은 반드시 반환되었죠. CNN은 이들의 영상을 조작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했습니다. NHK는 그대로 생방송을 중단했고 앵커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르몽드는 우리 아이들도 이런 도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준비하며 프랑스 내에 팽배한 이기주의 문화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어요. 저녁 식사 중 기자들은 지친 듯 몸을 흔들며 모였습니다. 마크는 음료를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뉴욕은 더 높은 벽, 더 두꺼운 자물쇠, 더 많은 경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없죠. 유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쿄는 질서가 있지만 차갑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고 서로를 돕지 않아요. 한스는 뒤로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베를린은 감시에 대해 토론하지만 감시는 신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시는 범죄가 일어난 후에도 결국에는 범죄자를 잡을 수 없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범죄는 결코 시작되지도 않아요. 그날 저녁 특파원들의 공동 기자회견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크는 뉴욕은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유카는 일본은 안전을 자랑하지만 서울은 안전에서 따뜻함마저 느껴지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스는 독일은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서울은 문화를 구축합니다. 문화는 법보다 오래갑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마리는 무거운 목소리로 프랑스는 한때 공동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한국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그것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컨퍼런스가 끝났습니다. 어떤 기자도 자국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진짜임을 인정하며 함께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줄리앙은 클레망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촬영하러 왔지만 대신 인류를 위한 교훈을 찾았어. 그날 밤 여전히 한국의 도시는 면역력이 있는 듯 빛났습니다. 여전히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했으며 네온사인은 별자리처럼 웅덩이에 반사되어 있었죠. 그리고 뉴욕에서 파리, 도쿄, 베를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도시는 언제 서울처럼 될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신뢰하게 되었고 저희의 임무도 여기까지였죠. 저희의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맑고 하늘은 맑았고 청계천은 불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물결쳤죠. 저희는 마침내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벤치 근처에서 멈췄고 부모님은 근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비틀거리며 장난감을 얕은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즉시 한 큰 소년이 물속으로 걸어들어와 회수한 후
어린 소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친절함이 너무 평범해서 박수를 치기 어렵다는 듯 개의치 않고 미소를 지었죠. 클레망은 파리에서는 자정이 두려움이야. 여기서는 자정이 가족의 시간이네. 치안 수준이 차원이 달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줄리앙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마르세유에서는 자정이 생존을 의미해. 자정에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가 전부 일어나지.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또 다른 오후일 뿐이야. 저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네온은 수면 위로 반사되어 다리를 가로지르는 등불과 어울렸습니다. 한 노인이 근처에 멈춰서서 저희에게 깨진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죠? 저희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한국은 항상 안전해요. 사람들은 서로를 보호하죠.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강이 더 넓은 구간에 도달했고 커플들은 신발을 벗고 앉아 물에 발을 담그고 있더군요. 더 멀리 걸어가던 소피는 길을 따라 미묘하게 박혀있는 센서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장치들이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희미하게 빛났죠. 저희는 지나가던 한국 학생에게 저 불빛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물 수위를 측정하고 펌프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홍수 위험이 높아지면 경보가 울리고 조명이 대피를 안내하며 장벽이 설치되죠. 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소피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저 일반적인 강에도 보이지 않는 보호자가 24시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군요. 학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보호자예요. 그러니 늘 안전하죠. 맞습니다. 한국은 정말 천재였어요. 전선을 묻어두기 때문에 폭풍이 절대로 피해를 줄 수 없었고 강에도 센서를 묶어두었기 때문에 홍수조차도 한국의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어요.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사방에 엮어놓았기에 정보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각 기술은 드라마틱하지 않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넋이 나간 채 걷다가 돌담을 따라 그려진 벽화에서 멈췄습니다. 학생들, 소방관들 등 모든 한국의 시민들이 모두 손을 잡은 모습이 그려진 벽화였어요. 소피는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속삭였습니다. 선전이 아니야. 이건 거울이야. 매일 여기서 보이는 것이 바로 이거야. 줄리앙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이었다면 우리는 안전히 경찰차, 사이렌, 금속 울타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한국에 온 이후 우리는 안전은 이웃, 최첨단 기술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 저희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버스킹 음악가가 있는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음표는 물소리와 어우러지며 부드럽게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인 가족, 관광객, 직장인 등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혼란도 없고 소리도 지르지 않으며 조용한 감상만 있었죠. 음악이 끝나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동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클레망은 목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술조차도 실내로 보호되고 있어. 프랑스에서는 이런 밤에 연주를 하는 음악가 따위는 없어. 당연하지. 돈통뿐만 아니라 비싼 악기까지도 전부 강탈해버리니까 이런 공공장소에서 연주를 할 엄두조차 못 내는 거야.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두가 존중받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긴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주위에는 커플들이 걷고 아이들이 뛰고 학생들이 웃는 등 어두운 밤임에도 삶은 쉽게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결론을 내렸죠. 우리는 잃었지만 한국은 지킨 것. 그리고 한국이 지킨 것은 인류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 멀리서 바이올린이 다시 켜지고 시내가 계속 흐르고 서울의 밤은 안전하고 믿고 살아있는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